오늘 하루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예전과는 다른 가을입니다. 이게 굉장히 연쇄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살아남아야 되죠. 아, 30년 후면은 94시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있을라나 모르겠네요. 꼭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그게 제일 바람입니다. 네, 저는 2050년에 51살이고요. 그때의 개인 희망은 이제 좀 돈 걱정이 아무래도 없었으면 좋겠고, 나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 정도는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년 후면은 89살 되겠네. 아마 그때까지 살 수 있으려나? 정신적 나이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때까지 잘 관리하면 뭐 그때도 내 할 일이 많이 있겠네요. 저는 30년 후에 71살이고요. 제가 바라는 30년 후의 생활은 손주들을 봐주면서 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30년 후에 44살이고 제 자녀들이랑 다른 아이들이 학업 부담이 줄고 이런 바이러스가 많이 없어져서 마스크를 최대한 안 쓰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전 세계 과학자와 경제학자들은 2050년을 이렇게 예측합니다. 인류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지구 기온은 산업화 전보다 섭씨 2도 넘게 상승합니다. 한국 폭염 지속 기간이 5배 늘어나고 국내 벼 생산에 적합한 땅은 20% 이상 줄어듭니다.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 순모기가 국내에 토착화합니다. 적도 부근 주요 도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건조 지역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 전 세계 4억 명. 식량난에 따른 내전도 잇따릅니다. 유엔이 발표한 연구 결과 향후 30년간 2억 명의 난민이 발생합니다. 이들 가운데 단 0.1%만 한국에 넘어온다고 가정해도 20만 명입니다. 북극에선 바다 얼음이 사라집니다. 극지방 대륙 위 얼음도 녹아내려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합니다. 해수면 상승 위성 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했습니다. 인구 2,600만의 중국 상하이 전역이 침수 피해 지역입니다. 태국 방콕 역시 전역이 물에 잠깁니다.
인도 캘커타 전체도 침수를 피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주요 해안 도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산과 인천을 포함한 국내 42만 명의 거주 지역이 만조기 해안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는데 이때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해안에 자리한 주요 인프라들이 침수됩니다. 향후 30년간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 규모는 전 세계 9조 8,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조 단위를 넘어 경단위의 액수입니다. 인류가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멈춘다 해도 이미 배출해놓은 것들이 100년 이상 대기 중에 머물기 때문에 추가 기온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최후 저지선으로 잡은 기온 상승 1.5도까지 남은 시간은 과학자들이 과장하는 건 아닐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각국 과학자 수백 명이 합의한 예측 보고서를 냅니다. 1990년부터 시작한 IPCC의 예측, 3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들어맞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은 예측 범위 가운데 가장 더운 쪽으로 실제 관측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역시 예측 범위 중 가장 부정적인 수치를 따라 올라갑니다. 예측을 벗어난 게 있다면 극지방 해빙 면적인데 2000년 들어 예측치보다 빠르게 녹아내려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장은커녕 실제가 예측 평균보다 심각한 겁니다. 섭씨 2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20여 년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2도를 넘게 되면 그 회복력을 완전히 상실을 해버리는,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기후에 지금 다 맞춰져 있는데 완전히 다른 기후를 지금 넘어가 버린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지구는 스스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상황에 들어가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경고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지구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혹독한 더위는 지구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과정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온난화 현상의 여파가 이제 우려할 만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빙하가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지구 기온은 섭씨 약 0.5도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다 인류의 산업화 이후 갑자기 폭등해 1.1도 올랐습니다. 만 년에 걸쳐서 약 한 4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근데 사람은 100년에 지금 1도를 변화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자연에서 변화되는 속도의 한 25배 지금 빠르게 이게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생태계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느닷없이 이게 2,500km가 됐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건 뭐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재난 어디서부터였을까? 인류의 탄소 배출은 화석 연료를 본격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화 시대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세계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GDP 총액 역시 산업혁명을 지나며 급격히 올라갑니다. 세계 인구는 기원 후 2억 명을 넘었고 14세기 흑사병으로 잠시 주춤하다 역시 1800년대 이후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산업화 이후 수직 상승하는 닮은 꼴 곡선들,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를 고열에 시달리게 했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지구가 인간만의 것인 줄 알고 착취를 거듭해온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인류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당연히 누려왔던 것들이 제한됐고 폐업과 실업이 넘쳐났습니다. 이 사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는 모두 박쥐 몸속에 있던 것들입니다. 2003년 사스는 사냥고양이, 2015년 메르스는 낙타, 그리고 코로나19는 천산갑으로 추정되는 중간 매개 동물을 거쳐 인간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겪었었던 이제 신종 바이러스들도 대부분 동물에서 유행을 하다가 이게 사람으로 넘어오는 그런 경과를 보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자연계를 훼손한다든지 또 자연계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전에는 동물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갈수록 접점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신종감염병의 대비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 자체가 인간한테 돌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클 거 아니에요. 감염병이 늘어나는 게 중 하나의 이제 나쁜 사인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이런 알람을 울리고 있는 거로 보셔야 되거든요. 극소수의 기이한 행태 탓으로 이 문제를 축소시키려 하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감염병 한 70% 정도 이상이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감염병이 많이 늘어난 이유로 꼽는 게 뭐냐면요. 산림의 파괴입니다. 근데 사실은 야생동물이 예전에는 인간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 숲이 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면서 또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또 그것이 또 여러 가지로 개발되면서 그 바이러스의 그 감염이 가능할 수 있는 이격거리를 좁히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쇄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인류는 지구 전체 땅의 3분의 2를 인간의 것으로 개척했고 지난 50년간 야생동물 개체 수는 3분의 2 넘게 사라졌습니다. 바이러스가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표면에 돌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숙주의 수용체 돌기와 맞아떨어지면 침투가 가능해지고 결국 감염됩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없는 똑같은 수용체들이 많은 곳에선 바이러스는 물 만난 고기가 되고 획일적인 숙주들은 전부 감염됩니다. 반대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에선 숙주의 수용체 돌기들도 각각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바이러스가 마치 열쇠 없는 침입자처럼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 숙주만 감염시킨 채 확산하지 못합니다. 생물
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하게 되면 인간에게 질병이 범람할 수 있는 차단벽이 사라진다 또는 희석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생동물의 멸종이 희귀동물들만 불쌍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 경고를 심각하게 못 들었던 그런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그 야생동물들 또는 야생생물 서식지와 관련되어 있는 인간의 행태가 변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질병들의 범람은 아마 강도는 더 강해질 것이다. 기후변화도 결과이고 질병의 폭발도 결과입니다. 이거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건 인간의 지나친 산업 활동 그리고 인구의 증가 그리고 자원의 과다 이용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람 의사, 동물 의사, 환경정책학자와 기상과학자의 진단이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초한 서로 연결된 재난이라는 겁니다. 올해는 실로 재난의 해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은 우리나라 면적의 약 20%를 태웠고 호주 산불 피해 면적은 남한 전체보다 컸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선 남한 면적의 약 35%가 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타고 있는 아마존은 피해 면적이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구마모토 지역이 물에 잠겨 80여 명이 숨졌고 중국은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 규모로 이재민 6,30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전 국토 면적의 3분의 1이 침수됐고 인도도 46년 만에 폭우로 3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이상 폭염에 산불이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해수 온도 상승으로 바닷물 증발이 많아지면서 폭우와 태풍 발생도 잦아집니다. 지구 온난화가 멈추지 않는 한 계속될 재난입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신종감염병 또는 이제 곤충맥이 감염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여러 측면들은 인간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삶의 모습들을 인간들이 계속 살아간다면 신종 바이러스의 침습은 갈수록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선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가지고 올 경제 위기의 파고는 훨씬 더 심각하고 깊고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도 그칠 줄 몰랐던 올여름 장마. 역시 온난화의 영향이 컸습니다. 일반적인 장마는 북태평양 더운 고기압과 오호츠크의 차가운 기단이 한반도 위에서 만나면서 온도 차이에 의해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며 북상하면 장마가 끝나는 것이 보통의 패턴입니다. 올해는 초여름부터 시베리아 지역에 평상시와 달리 더운 공기덩어리들이 장기간 형성돼 있었고 갈 곳을 잃은 극지방의 찬 공기가 길목을 찾아 내려오면서 한반도 북쪽에 거대한 기단을 형성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처럼 밀고 올라가려 해도 찬 공기덩어리가 자리를 내주지 않아 끝모를 장마가 계속된 겁니다.
54일간의 장마와 그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한반도 장마 직후인 8월 하순, KBS는 모스크바 현지 취재진을 시베리아 극지방으로 급파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중 하나로 꼽히는 북극권 내 야말반도. 이곳 중심지에 도착해서도 수상과 육상 교통로를 번갈아 너댓 시간을 더 달려야 유목민의 터전 툰드라지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섭씨 20도를 넘기는 일이 드문 곳이지만 최근 몇 해 사이 30도를 넘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동토의 초원, 스노모빌로 3시간여를 더 이동하면 지온 씨의 아들 바짐 씨 형제가 술록 500여 마리를 치는 방목장이 나옵니다.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유목 기술을 능숙하게 펼쳐 보입니다. 수만 년 동토의 땅에서 대대손손 유목의 삶을 이어온 이들에게도 스멀스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Земля когда сухая, все поле, и как будто протыкают, и трава начинает. Из-за жары? Да. Кучи стоят и топчат, и кусты сухие. Когда дождь идет, и все влажное, и ничего не протыкает. А у них кожа там что, тоненькая совсем, особенно летом подыгает пятки. Ну, у них тут кавычные копыта вот так, тут опухают, вот эти копыта опухают, и вот даже старая рана, видите? 최근 10년간 겨울에 눈이 줄면서 건조해지고 여름은 더 더워져 이 땅의 주인인 술록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방목장에서 거처로 가는 길. 동생 레오니드 씨는 술록이 끄는 전통 썰매를 타고 이동합니다. 영구 동토의 단단한 눈길에 적합한 스노모빌이 여름철 웃자란 풀숲에 걸려 멈춥니다. 어렵사리 도착한 지온 씨 가족의 여름철 거처. Да. Они сами заходят, выходят. У них там тазик с водой стоит. Вот там, да? Вот он потерялся? Он терялся, ага. Вот он красавец. О, все убежали туда. 지혼 씨의 아내 안나 씨는 평생 이 지역을 돌며 술록들과 함께 두 아들과 딸을 키웠습니다. Просто она ранее была очень, поэтому рано вот в июне уже постоянно у нас снег лежит в июне месяце, а в этом году в июне не было уже снегу совсем уже. Воды мало стало. Вот у нас наверху тоже озера есть. У них вообще они совсем мало у них воды стало, края почти высохли, а воды совсем мало уже. Поэтому немножко поменяется природа. 안나 씨는 최근 비싼 값을 치르고
전기 냉동고를 장만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인 이 지역에 여름이 길어지면서 냉동고도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Сейчас мясо мы храним в морозильнике. Раньше хранили под землей в мерзлоте. Вот и оно сохраняется очень долго. Эти варежки на зиму вот это малицы зашиваются. Поэтому ничего, живет тут. Тундра для нас все. Это жизнь наша. Олень тоже для нас все. Пища, одежда, транспорт. Все еда. И продаем, и на это деньги делаем. Продукты покупаем, бензин. Все на оленя же делаем ведь. Поэтому олень для нас все. 이 지역의 이상 징후는 몇 해 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시베리아에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찾아온 2016년 여름. 이곳 야말반도 땅이 녹으면서 오래전 죽은 술록 사체와 함께 영구 동토에 보존되어 온 탄저균이 되살아났습니다. 75년간 러시아에서 보고된 바 없던 탄저균이 부활한 겁니다. 12살 소년이 숨지고 20여 명이 감염됐으며 술록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Если Сибирская язва была, там все олени умерли. Там умерло только, не знаю, 1200 всего. Да, жары, все это зависит. Сейчас прохлада, то олени нормальные. 야말반도 인근 폴라 우랄 지역. 취재진은 시베리아의 빙하 등반 명소로 알려진 로만티코프 빙하로 향했습니다. 우랄 산맥의 최북단, 사계절 녹지 않는 만년 빙하로 유명하지만 얼음이 쉴 새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녹은 물이 계곡을 이루어 거세게 흘러내립니다. 산악인 빅토르 씨는 이곳 빙하를 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걱정합니다. Я хожу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сюда и как бы вижу динамику вживую, насколько он сокращается. В смысле, с каждым годом он все сильнее и сильнее. К сожалению, он тает, отходит от коренной скалы. И вся эта масса, получается, чем больше она отходит от коренной скалы, она давит вниз. И получается, вся эта масса уходит и всплывает потом в виде огромных льдин, которые мы видим. Ну, к сожалению, да. 한반도의 장맛비가 그칠 줄 모르던 7월 말, 잔뜩 더워진 야말반도의 한 호수에선 역시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1만 년 전부터 얼어있던 메머드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근육 조직과 함께 연골과 섬유 조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И в Азии, и костные останки находят довольно-таки часто. Но только там, где есть многолетняя мерзлота, только там и есть шанс найти и останки с мягкими тканями, и наиболее полные скелеты. 영구 동토가 보존해온 건 동물 조직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 빙하와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잠자고 있던 고대 바이러스를 비롯한 병원체 발견도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Кажется, потому что даже если вирус новый, это еще не значит, что он поражает человека, разумеется. В ледниках, в вечной мерзлоте, там находятся вирусы, которых в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не было в течение тысяч миллионов лет. Вот, и они, разумеется,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вполне могут нести в себе опасность. Я допускаю.
그런가 하면 지난 5월 시베리아의 한 발전소에서 연료 탱크가 파손돼 경유가 대량 유출됐습니다. 인근 하천은 심각하게 오염됐습니다. 영원히 얼어있을 줄만 알았던 땅이 녹으면서 그 위에 건설한 인프라들이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Поэтому опасност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онечно, вот с точки зрения разрушен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идут вот природные процессы и смены ландшафтных зон. У нас начинаются эти процессы идти. 시베리아 곳곳에 생겨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분화구들의 모습입니다. 야말반도에서 발견된 이 거대한 분화구는 영구 동토 속에 함께 얼어있던 탄소와 메탄가스,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얼음이 붙들고 있던 메탄가스가 시베리아 곳곳에서 배출되고 있는 모습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얼음이 녹고 여기서 나온 온실가스가 다시 온난화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보여줬듯 바이러스는 인간의 교통망을 타고 세계 어디든 날아갑니다. 올해 한반도 장마가 알려줬듯 변해가는 기후의 영향은 전 지구적입니다. Я думаю, что глобальное потепление климата – это проблема не только для северных народов. Она обязательно коснется в том числе и народов, которые живут не в Арктике, и корейцев тоже. Конечно, никто не застрахован от этой проблемы. 시베리아의 더위가 안나 씨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주 서귀포 남쪽의 무인도 범섬.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호 군락지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진과 녹색연합 회원들이 해양 생태 조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조인영 박사는 지난 15년간 산호 연구에 매달려온 산호 전문가로 매년 50차례 이상 물속에 들어갑니다. 화려한 연산호류가 간간히 나타나 연구진을 반깁니다. 식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산호는 먹이를 먹고 생식을 하는 동물입니다. 산호가 촉수를 움직여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촉수에 독이 들어있어 주변의 먹이를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지만 환경이 변해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다의 변화를 몸으로 드러내는 생물입니다. 사실은 산호의 최대의 적이 수온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 같은 데 더 박테리아가 번성해서 노출되는 것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온에 적응되어 있는 연산호도 어떤 특정 수온 이상 계속 지속되면 몸체가 녹아버려서 죽게 됩니다. 아직도 바닷물 온도가 수치 19도를 유지하는 서귀포 앞바다. 20여 년 전 같은 곳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15m까지 가을 햇살이
꽃대궐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수심 30m, 형형색색의 연산호들이 오색 형광등을 밝힌 듯 장관을 이룹니다. 연산호가 사라진 자리를 거무튀튀한 돌산호가 차지했습니다. 열대나 아열대 바다를 좋아하는 종류입니다. 전체에 이 돌산호들이 지금 쫙 펼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2015년, 16년 이때 기록된 최근에 이제 들어온 종인데 제주 남쪽에 있는 마라도랑 그 지점에 있었던 그런 종이었다가 이제 점점 북상을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제주 사방에 다 있어요. 지금 연산호가 있던 자리에 연산호가 많이 없어지고 이 전체가 다 돌산호로 지금 덮여져 있어요. 돌산호가 점령했네요. 전 지역이 다 돌산호. 과학자들이 산호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호는 사실 생산성도 높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를 이루는 아주 기초가 되는 생물입니다. 산호초를 예를 들자면 산호초는 전체 바다의 0.1%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데 산호초에 함께 사는 생물들은 전체 해양 생물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생물 다양성이 아주 높은 밀집된 지역을 만드는 게 산호의 역할이고요.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산호의 그 군락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생물들 또한 살아가는 터전을 잇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상태의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온 열을 일부 흡수하고 일부는 반사하면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열을 가두는 특성을 갖고 있어 지구는 점점 더워집니다. 바다는 육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열을 받아들입니다. 지구 전체 흡수량의 약 9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온난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6위. 지난 50년간 세계 평균에 비해 한국 인근 바다 수면 온도는 2배 이상 데워졌습니다. 더워진 바다는 수증기를 더 많이 배출해 집중호우와 태풍을 더 크게, 더 자주 일으킵니다. 급격한 수온 상승에 따라서 이제 생물들이 갑자기 서식지를 이제 강제적으로 이동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해양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들이 서로 유대가 이제 단절이 돼서 실제 이제 환경 적응력이 낮은 생물들은 이제 도태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생태계가 이제 단순화되고 생물 다양성이 이제 훼손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온 변화 관련된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연구가 중요합니다. 잠수를 마치고 돌아온 연구진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날아듭니다. 제주 성산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민이 희귀한 바다뱀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겁니다. 연구원의 마음이 바빠집니다. 예, 선장님 지금 도착했고요. 저희가 선박으로 가면 될까요? 이게 갈치 조업 중 해수면에서 발견한 건 아열대종인 좁은 띠 큰 바다뱀. 짙은 몸통에 밝은색 줄무늬. 맹독성 뱀입니다. 열대지방에 사는 종인데 여보세요. 25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살아있는 걸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 해역이 수온이 상승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금보다 좀 더 보다 많이 출현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이에 관련된 연구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이거는 되게 이제 보기 드물어요. 아열대 기후가 한반도의 턱 밑까지 올라와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종은 좀 많이 안 보이죠.
그린란드에선 원주민들에 한해 철저히 제한적으로 여름철 고래 사냥을 허용합니다. 오늘도 허탕입니다. Yotsu siusidaatimi nyt tämä piniatappu. 우투악 씨의 아들들이 아빠가 잡아온 물고기들을 건조장으로 옮깁니다. 외지인의 발길이 드물어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끝. 이곳 풍경도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Metsätiingama chikingin tatsimaqa amma uitin suutti yoqattappu chikingin takkaayu qaamari qurin qamatsertartimappu taavakki siitamatta ugi kiiterni qaamari siamatattimaannaan qamatsertarerniguusimaguga. 얼음이 없어지면서 썰매개들도 할 일이 없고 환경 변화에 원주민들도 하나둘 고향을 떠나면서 그린란드는 해가 갈수록 쓸쓸해져만 갑니다. 한반도 장마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8월 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린란드의 얼음이 티핑 포인트, 즉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 더 이상 얼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름에 녹더라도 겨울에 눈이 오고 얼음이 얼면서 자연 상태의 균형을 유지해가던 것이 회복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유럽 우주국 관측위성이 보내온 그린란드의 영상입니다. 대륙 위 얼음 두께가 얇을수록 붉게 표시되는데 해안 전역이 새빨갛습니다. 거대한 강줄기가 흐르듯 얼음이 녹아 바다로 유실됩니다. 지난 7년간 추적 촬영한 그린란드 북동부 지역 11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완전히 바다로 떨어져 나갑니다. 빙하 유실은 지구 온난화와 서로 꼬리를 물면서 악영향을 주고받습니다. Ice and snow melt, the albedo and the reflectivity becomes lower, and this has the effect of absorbing more of the solar energy. This contributes to further warming and further melting. 그린란드의 빙하는 모두 육지 위의 얼음이어서 녹는 만큼 바닷물로 흘러 전 세계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Sea level isn't just rising, it's accelerating. That means it gets faster and faster by the decade. If we don't slow down emissions and we stay on a high emissions trajectory, sea level is going to rise faster and faster. Extreme flood levels are going to get more and more extreme, faster than our ability to catch up and do something about it. It's going to cost money, it's going to cost lives, it's going to become unmanageable. 우리가 자원을 낭비하고 나무를 베고 산과 바다를 훼손해도 지구 시스템은 자체 회복력으로 버티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기후의 위기를 일으키는 메커니즘과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때는 인류가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게 조만간에 올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버티고 버티다 지구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뭐 코로나19, 미세먼지, 뭐 금융위기, 뭐 여러 것
이 기후 위기는 뭐 그 모든 거를 다 합친 그 이상의 그 위기이고 결국 이게 문명의 위기이거든요. 문명 그 자체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들은 연결돼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키우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 출발에 인간 활동이 있습니다. 이걸 내 문제라고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생존 문제이고 사실은 또 사람들은 굉장히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당장의 경제 문제, 당장의 일자리 문제를 걱정을 해요. 근데 사실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구를 사용해 왔는데 사실은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자연이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 자리를 이제 뺐다 보니까 이런 나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태적인 관점에서 이제 삶의 모습들을 많이 바꿔야 될 거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가면 그만이지만 그레타 툰베리가 혹은 내 아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를 우리는 망치고 가는 거고 걔네들은 그 망쳐진 미래에서 살아가야 되는 애들이고 그들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간절히 호소합니다. 전 세계 동시다발 기후 행동의 날에 결석 시위를 벌인 청소년들입니다. 한국에서 5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기후변화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가 결코 안전한 일상 그리고 좋은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는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마스크를 써도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위험해져만 가는 지구를 물려받을 이들 위기감이 큽니다. 지난해에도 수천 명이 모여 결석 시위를 벌여봤지만 사태는 여전하고 어른들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글자가 많아도 안 되고 미래 세대 얘기하고 미래 세대가 고맙다, 미안하다 얘기는 하는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IT 광고 100번 해봤자 자연 망가지면 인기증으로 감염되는 게 있으면 진짜 너무 무서워요. 사실 기성세대에서 쌓아온 문제들이 저희 미래세대가 해결해야 할 지금의 숙제로 남아있는 건데 거기서 자신들의 노력은 한 번도 안 하고 저희한테 떠넘기는 거면 지구를 더 이상 살릴 생각이 없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거다. 너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라가 되는 거잖아요. 애들이 나서서 뭘 하겠냐 라면서 저희한테 왜 하냐, 그래서 바뀌냐라는 식으로 부정적이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는 단지 생존하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 것뿐인데 코로나19로 시위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시민 2천여 명은 신발을 모아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기성세대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올해 겪은 재난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어른이 될 것이라고 미래 세대는 말합니다. 지금 저희가 항상 누리던 것들이 많이 빼앗긴 기분인데 30년 뒤에는 지금 저희가 누리는 것들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집값 문제나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좋은 세상일 것 같아요. 저는 30년 뒤에 44살이고 제가 현재 채식 요리사로 이제 비건 셰프가 되길 진로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재난, 기후 재난 없이 행복하게 제가 요리를 하면 좋겠어요.